자,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죠? 네. 지금 뭐 계속 그 잡격, 뭐 다른 말로 이제 외격이라고도 하고 별격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속 지금 그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명리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뭐 진짜 금방 될 것 같아도,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되돌아보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그 사주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뭐 우리가 연월일시 해가지고 내기둥, 사주, 팔자, 8글자잖아요, 그렇죠? 8글자 가지고 보는데 왜 이렇게 금방금방 안 떨어지고 딱딱 안 떨어지고 쉽지 않을까? 그 중국에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손하구 선생이나 뭐 임철초 선생이나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아는데, 유명한 명리가 중에 그 위철리라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말은 지났겠다. 그러니까 중화민국 초기, 뭐 근대 현대 이제 그 명리가 중에 유명한 분 중에 이제 하나인데, 동시대 사람들이 이제 시대에는 좀 편차가 있습니다만은 손하구 선생하고 그리고 그 원수산 선생, 이 분들이 사실은 그 중국 명리 근대에 중흥기를 이끌었던 이제 3인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위철리 선생하고 원수산 선생은 북이 남원 뭐 이래가지고 북쪽에 위철리, 남쪽에 원수산 해가지고 굉장히 그 쌍벽을 이뤘던,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분인데, 특이한 거는 이분이 1911년생이에요. 11년생. 그러니까 1911년이면 신해년입니다. 신해. 맞죠? 신일 이미 계삼이니까. 계산하면 아마 신해년 나올 거예요. 신해생이고, 이때 생에서, 비교적 그, 근현대까지, 그러니까 1988년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1988년. 그러니까 약 77세 정도를 생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나 이런 수명으로 보면 그렇게 긴 수명은 아니죠, 그렇죠? 한 10년 정도 더 이렇게 사실 수도 있는, 평균 수명으로 봐도 그런 연령인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양반이 그 이력이 좀 특이한 게 12살의 명리의 인물이에요. 12살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고승들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일찍 뭐 이렇게 이렇게 스승을 만나가지고, 입상을 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각의 어떤 구체적인 이력이나 내력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경력이나 이력을 보면, 12살에. 그러면, 몰연대를 77세라고 보면, 그러니까 공부하고 뭐 한 기간 한번 이게 치겠죠. 그쵸? 치면 그래도 한 50년 내외 가까이는 명리를 공부하고 어쨌든 이걸 가지고 정리하고 또 명리를 활용하고 이런 과정이 한 5, 60년 정도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적 그렇죠? 이른 나이에 입문을 해서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에 명리를 어쨌든 인생의 방편으로 또 어떤 학문의 어떤 지침으로 이렇게 삼아서 일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위 선생이 책도 많이 쓰고 감명도 많이 해주고 이랬을 텐데 과연 평생에 팔자 몇 개를 감명을 해봤을까? 내가 한번 발칙한 상상을 한번 해본 거야. 그러면 그 진짜로 한 50년 치고 뭐 학자든 학사든 술사든 활동한 메인 활동한 기간 50년 치고 매일 100개씩 팔자를 봤다고 쳐요. 매일 한번 가정을 하는 거야. if 매일 가정을 하면 그럼 좋아. 그러면 300일, 365일 치고 그러면 약 한 1년에 3만 개 정도 3만 명식을 3만 개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50년이면 이거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약 50년을 하면 15만 개 정도를 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팔자를 51만 8,400개의 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응? 50만 8,400개. 그러면 아니 뭐 응? 3만 개 15년이면 150. 아니지. 50 아니 1년이면 이게 맞나? 하루에 100개는 아니지. 150만 개인가? 150? 그럼 이건 조금 내가 너무 무리한 계산이다. 그렇죠? 하루에 100개는 뭐 그럼 10개? 10개. 10개 평균 일주일에 50개, 70개인데 하여튼 좋아 10개라고 보고 리즈너블하게 그래도 한 15만 개 정도잖아요. 쉬지 않고 죽도록 이렇게 봐도 아니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도 한 3번 생을 살다 와가지고 이렇게 12살에 입문하고 이렇게 한 5, 60년 동안 써먹고 가야 한 3, 4번 정도 살다 가야 팔자를 산술적으로 다 한번 풀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인터넷에 글을 읽다가 지금은 그 양반이 나이를 거기 나와 있는 이력을 가지고 역산을 해보니까 한 70대 한 초중반 정도 됐겠던데 이분이 한 30년 전에 명기 공부를 시작을 할 때 고전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고전에 나와 있는 명조 2,000개를 무조건 다 외웠대. 그냥 뭐 이론 원리 생각할 필요 없이 2,000개를 다 외우고 그러고 명리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명리가 원판 자체가 51만 8,400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도 중복되는 거 없이. 우리가 공부했던 구성이 있잖아요. 구성이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다 이렇게 따지면 거기도 수십만 가지 조합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판은 99, 81, 81가지의 조합이에요. 이 기본이 81가지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81가지에 대한 경우의 수만 내가 익히면 돼, 사실은. 그쵸? 81가지. 그리고 주역도 괴가 88은 64개잖아요. 아무리 변화가 많아도. 그쵸? 이거 더 풀면 각각의 효가 6개씩 있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6 하면 384효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 변효, 동효를 전체를 있는 거, 다 변한 거 하나부터 5가지 변하는 거 하면 이게 4,096개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초시형님이거든? 그러니까 4,000개든 5,000개든 그래 내가 한 4,000개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런 게 보이는 거지. 육임이라는 학문도, 육임도 이게 60간지 일에 그리고 각각이 12시간 씩을 하면 육임도 이게 720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임도 다 합하면 한 5,900만 개 정도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기본 출발하는 거는 720개인 거야. 그러니까 720개, 64개, 384개, 81개 이런 것들이 한번 해볼 만한 거예요. 해볼 만한 건데 사주팔자는 기본 가지수가 50만 개가 넘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답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격을 8개를 쫙
정리정돈했다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진짜로 엄청난 거예요. 8개에서 안 잡히는 건 나머지 잡격으로 액격으로 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양대 그 어떤 고서를 베이직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적천수나 자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순서는 반드시 자평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적천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다라고 하면 궁통을 보고 여기 보고 그 다음 나머지 고서로 간다든지 현대명리를 본다든지 이래야 안 헤매거나 아니면 덜 헤매. 전혀 안 헤맬 수는 없죠. 그런데 이게 적천하고 자평하고를 만약에 적천을 먼저 하게 되면 지금 이게 그죠? 어떤 기세론이나 외격에 대한 부분들은 자평인전에서 얘기 안 해놓은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잘 해놨어요. 예제도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이렇게 적천수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외격에 대한 시각이 먼저 생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팔자들이 그런 시각부터 먼저 이렇게 첫 단추가 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리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공부를 못 하겠잖아요. 우리 12살에 입문한 건 아니니까. 공부하는 그래도 지름길이 어쨌든 명리의 가지수는 진짜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전 명리에서부터 현대 명리까지 현대 무슨 뭐 십성이나 심리나 여러 가지 궁성론에 대한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개인궁, 사회궁 이런 거 옛날에는 아예 없었어요. 얘기가 거론이 안 됐다고. 사실은 명리라는 것이 기존에 이러한 제가 쭉 말씀드렸던 나머지 오성술이나 기타 술수류들하고 서로 어때요? 경쟁하는 거고 미래를 예측하고 기륭화복을 예측하는 이런 도구로서의 의미나 어떤 그 자리매김이 더 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런 파생돼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그 명리의 선배들은 많이 취급을 안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다양해지고 또 명리 하나로 파악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그 스펙트럼, 앵글 이런 것들이 이제 넓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지. 그래서 지금 현대에 이제 이르고 있는데 그 메인 원류를 출발된 원류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52만 8,400가지의 이러한 경우의 수를 이렇게 쭉 격으로 나누고 분류를 하고 이래서 지금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그 정격, 내격 내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별도로 떼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별도로 존재하는 격마저도 심 선생이 좀 추렸어요. 쭉 가다 보면 나머지 지금 정란차나 형합격이나 또 자요사, 추교사 요 정도까지만 좀 인정을 하고 지금 저희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정격으로 다 풀린다라고 격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로. 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 보고 나머지 정격으로 보면 다 풀린다. 해결된다. 이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지난번에 우리 김영 종제격에 대해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한다라는 거. 그렇죠? 이 종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주된 기운에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종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나 중심으로 돼 있는, 나 중심으로 기운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종황격, 종광격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나가 아닌 나 이외의 기운, 그러니까 나 이외의 기운이라고 하면 인비를 뺀 식재관이 되겠죠, 그렇죠? 식재관에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운에 어떻게 한다? 쫓아간다. 그런 기운의 향배에 따라간다. 그래서 그런 격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성되는 격의 원칙이나 기준도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사실은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격, 이런 종격도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실전이나 실상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되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정격을 배우고 이렇게 외격을 배우는 이유는 팔자의 상황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팔자 8글자의 상황이 이렇게도 잡힐 수 있고 저렇게도 잡힐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자꾸 내가 다리가 길다고 침대에 다리를 자르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내가 침대를 바꾸거나 더 느릴 수 있거나 이런 어떤 유연하고 융통적인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격의 의미는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나뉠 수 있는 부분들이 기명, 종제격, 그리고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기명, 종, 살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난번에 기명, 종제격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기명, 종, 살격이 있다. 종, 살격이 있다. 원리는 기명, 종제격이나 기명, 종, 살격이나 구성되는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가야 될 거는 뭐냐면, 어쨌든 나를 버리고 상대방을 쫓아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쫓아가는 게 대표적인 게 쟤를 쫓고 뭐를 쫓는다라는 거예요? 살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이 살에는 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나누기를 뭐 종살격, 기명종살격, 기명종관격 이렇게도 나누지만 그냥 퉁 쳐가지고 관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뭐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관도 많아지면 살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종살결로 종살격으로 이렇게 통칭을 합니다. 통칭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일반적인 정격에서 이게 무슨 팔정격 있지 않습니까? 팔정격에 의해 가지고 내가 재관을 쓰고 식재관을 쓰고 인비를 쓰고 서로 조화스럽게 쓰고 이런 것들은 서로 뭐예요? 서로 뭔가 타협을 하기도 하고 밀고 당기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외통인 거야. 그쵸? 그 사람 개인으로 보면, 성향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팔자의 그대로 심리적인 성향이나 육신적인 성향이나 어떤 그 사람이 존재하는 성향은 그대로 그 팔자의 물형대로, 물상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체로 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아니면 관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현실적인 그런 이 사람의 마인드나 처해 있는 환경이나 직업적인 여건이나 주변의 육친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이 부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요? 이 현실의 어떤 이 질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질서는 다 재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살격, 종제격은 속성이나 원리나 이런 그 사람이 어떤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중심 자체가 그런 쪽으로 관에 충성하거나 재에 매몰되거나 이런 쪽으로 인생이 쏠리게끔 돼 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종제의 상황이나 종관의 상황에 처이지 않고 놓이지 않고 이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그 사람은 불안정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그쪽으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골수 인생이 되기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종제격인 사람이 깊은 산사에 들어가지고 고요히 앉아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항상 지금 현실에 나와 있고 현실에 빨주 노초 파남보 이거를 보고 여기에서 어떤 광영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글자의 기운 자체가 나 중심이 아닌 타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순응을 해서 나의 존재 가치나 어떤 이런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을 구현시켜 나가고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삶이 될 공산이 어떻다?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살이라고 하면 살의 의미는, 관의 의미는 다양하잖아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무슨 식당 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손님들하고 일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꼭 종살이기 때문에 관에만 있고 어떤 권위적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쪽에, 예, 그런 쪽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 연결이 돼 있거나 그 어떤 대상을 통해 가지고 내가 현실에서의 어떤 존재 가치나 존재 모습이나 존재 의미나 이런 거를 찾아가거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공산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살격 같은 경우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향점은 권력 지향적이기도 하고 권력이라는 거는 그죠? 그게 평관이든 정관이든 굉장히 공익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거고 하늘에 있는 태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비가 오는 것 같아도 비 위에 구름 위에는 하늘이 떠 있는 거잖아. 모든 만물들한테 차별 없이 편차 없이 태양빛을 골고루 내려 비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를 버리고 상대방의 그런 어떤 그 원리나 논리나 이런 걸 내가 수용하는 입장이니까 항상 내면에는 어때요? 내면에는 그런 갈등 구조는 있죠. 좀 거기에서 좀 자유스러워지고 싶어하는 이런 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사주 명리 이 어떤 그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실에 이게 무슨 그 형이상학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부귀와 명예, 명리 이걸 따지는 거니까 나 돈이 있냐, 부자냐, 관직이 높으냐, 귀한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격이 재나 살로 정해가지고 잘 성격이 돼 있으면 어쨌든 어떻습니까? 기운이 한 가지로 쏠려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뚜렷한 어떤 업적이나 부귀를 누릴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좀 높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별격이나 외격에서 잡격에서 쭉 얘기하듯이 기운이 한쪽으로만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운이나 세운은 대세운은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의 향배에 따라 가지고 완충제가 없는 거죠. 차로 말하면 앞뒤 범퍼가 약하거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의 영향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주들이 이런 그 종격 사주고 특히 종재하고는 달리 이런 그 성향은 비슷한데 종살격이다. 그래서 자기 명을 버리고 타의 관살에 의지하는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사주가 자, 개살 전체가 그렇죠? 살. 여기는 아까 관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책이나 이런 데는 종관살격으로 이렇게 별도로 나누는 데도 있는데 그냥 퉁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사주가 개살로 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두 번째는 뭡니까? 일주가 무근이어야 된다. 일주가 무근. 자, 근의 순서 말씀드렸습니다. 월지, 시지, 일지, 연지 이런 형태로. 그리고 지지에 충이나 형충이나 특히 형보다는 충에 의해서 그리고 삼합에 의해서 근의 유무들이 근이 좀 통근하고 그렇지 않고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격에서는 사실 다른 거는 원리는 이치는 간단한데 이거 구분하는 게 관건이에요. 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구분하는 게 있죠. 양가는 웬만해서는 종을 안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음가는 웬만해서는 버리고 종을 한다라는 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있는데 어쨌든 일간 중심의 천간의 주변의 상황이나 인성의 상황이나 비겁의 상황이나 인비의 상황이겠죠.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건 좀 다르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나이가 어린 친구들 아닌 다음에는 이게 좀 그래도 그 대운을 한 순배나 두 순배 정도 이렇게 지나봤으면 이거는 이렇게 맞춰보는 게 그러니까 확실한 종격 아닌 다음에는 맞춰보는 게 우리가 간명의 오류를 줄이는 현명한 길이다. 괜히 도산으로 하느라고 이렇게 딱딱 이럴 것이다를 속단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차분하게 한번 정격으로 한번 풀어보고 외격의 개연성도 있으면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개살. 대개가 살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간 빼고 7글자이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간지게 십천간 12지의 조합인데 퍼펙트하게 어때요? 살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당연히 이러겠죠. 한두 가지 섞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생극제화에 따라 가지고 이게 살의 기운으로 순수하게 뭉쳤느냐 이제 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